경제신문을 읽어줘. 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30주 만에 멈췄다. 서울 집값 0.04%에서 0.02% 둔화, 거래 줄며 강동, 동대문 등 하락, 불확실성의 투자 심리 위축 지속, 주택 경기 전망도 하강 국면 진입. 청량리 한신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2억 하락. 대출 규제에 따른 매물 증가에 탄핵 전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약 7개월 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주째 이어지던 상승세가 30주 만에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값은 38주째 올랐지만 일부 입주량이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12,032가구 규모의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집들이를 시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84제곱미터는 지난 6일 7억 800만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 8월 같은 면적가와 비교해 최대 1억 1,700만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 규제의 기조가 여전히 강해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탄핵 전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센터장은 전국 혼란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사년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이 약세를 띠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이 겹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 감소가 지속되면 향후 경기가 회복될 때 집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직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는 지인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항상 아파트 값이 상승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하락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공사 기자재 같은 공사 원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거고 지금도 현재 안 좋고 다음 국민들이 실제로 소득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소득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6개월 이상 서울 아파트 매수량, 거래량이 6개월 이상 6,000건에서 7,000건 이상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 저점으로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코스피 PER 8.44배 역사적 저점 찍었다. 코스피 PER 8배 2011년 18년 모두 이듬해 주가 반등 전문가 지나친 저평가 한국 증시 관심 가질 때 SK스퀘어 현대모비스 실적 개선 종목 주목을 코스피 지수와 밸류에이션이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중단기적으로는 탄핵 이슈 등 각종 대내외 변수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한 해를 가늠해 보면 평년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
8.44배다. 이 수치는 2010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연말 기준으로는 최근이 가장 낮다. 내년 실적 전망을 감안하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가장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집계 기간 중 이 수치가 8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두 차례 있었다. 2011년 말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PER은 8.75배였고 2018년 말에는 8.51배였다. 그 이듬해인 2012년과 2019년의 코스피 지수는 각각 9.38배, 7.67배, 67% 상승했다. 모두 코스피 지수의 연도별 평균 상승률이 2배 이상 웃돌았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건 반도체 경기가 이미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관론이 확산했고 각종 대내외 위험까지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는 각종 악재를 감안해도 12개월 PER이 8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지나친 저평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한 내년 코스피 지수 범위는 2330에서 2930선이다. 중간값인 2630까지 코스피 지수가 높아진다고 가정할 때 최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8.31%다. 기업 실적 전망치가 최근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종목 장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세 하락이 잦아들었지만 그렇다고 추세적 상승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SK스퀘어, 현대모비스,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등 종목 장세에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았다. HD, 한국조선해양, SK스퀘어, 현대모비스. SK스퀘어는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33% 상향됐고 현대모비스, HD, 한국조선해양은 각각 11%와 3.4% 개선됐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주가 전환을 윤석열이가 했었죠. 그래서 조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폭등을 했었습니다. SK스퀘어는 이나무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밸류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LG전자는 D학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이 취임한 이전에 한 10년 됐나? 계속 마이너스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식 아들도 그러니까 더 좀 부사장으로 또 진급시키고 롯데는 조만간 망할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회이사가 10몇 명인데 전부 한국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발을 좀 말도 안 되는 걸 CEO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좀 반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연임을 하기 위해서 절대 사회이사가 반대를 하지 않고 바라바라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한국 참. 다음 휘청이는 증시구원 연기금 한 달 새 2.9조 폭풍 매수 코스피 급락장의 소방수 역할 저평가 심화 속 저가 매수 분석 주요 대기업 밸류업 발표 등 영향 8월부터 최근까지 순매수 행진 반도체 2차전지 종목 집중 매입 트럼프 리스크 적은 네이버 카카오톡 매수 국내 증시가 비틀거리자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연금 등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9천억 원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종목들의 저평가가 심화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잇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고 3개월 상장사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1개월 사이 코스피 지수는 5.18%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연기금이 소방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까지 외국 주식 비중이 있고 한국 주식 비중이 있는데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비중이 늘어나고 한 20조 이상은 제가 듣기로는 20조 이상은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종목들의 저평가가 심화되면서 연기금이 매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10년 평균인 10점 PER 기준 10.92배를 크게 밑돈다. 12개월 선행 PBR은 0.83배에 그쳤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업들의 자산 장부가보다 낮다는 이야기다. 반도체와 이체전지 대표주의 베팅. 연기금이 집중 매수한 종목은 반도체, 이체전지 등 국내 대표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정현호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이사들도 전부 다 인문계고 그러니까 다 한국인이고 외국인의 이공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야 돼. 삼성은 삼성만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사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환율 관세 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최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한 달 16%, 카카오는 21% 올랐다. 다음 해외 IB 한국 투자 축소 코리아 밸류 다운의 금융 외환시장 살얼음판. 해외 투자자 한국 시장 탈출 시작. CLSA 한국 투자 축소 시기 앞당겨. 모건스탠리 수출 약세 계엄 쇼크 한국 내수 하방 리스크 더 커질 것. 환율 10원 내리면 자본 비율 0.02%포인트 하락. 환율 상승세 자금 이탈 길어지면 금융사 건전성, 유동성 타격 불가피. 이 금융권도 뱅크런 우려 예의주시. 윤석열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단핵 전국 장기화 보이면서 코리아 밸류 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IB 한국 투자 축소 권고. 홍콩계 증권사 CLSA는 7월 이후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온 한국 주식이 반갑지 않은 정치 리스크가 추가됐다며 내년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론을 못하겠어. 단기적으로 금융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환율 급등이다. 환율이 단기간에 오르면 속도도 오르면 수출 등 대기업의 외화 예금 인출이 늘어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염려가 커진다. 제2금융권도 뱅크런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 펀드가 아니라 해외 해지 펀드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폭락할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폭락을 시키는데 한껏 먹고 폭락되면 다시 또 저평가한 상태에서 또 대량 매수해서 또 한껏 먹고. 다음 트럼프 랠리 허니문 끝나가. 30년 전과 비슷 그때보다 더 올라. 올해 28% 급등한 S&P 500 밀가 증시 고점론 감론 을박. 시장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으로 관세전쟁 현실화된 인플레 자극, 금리나 발목 잡으면 증시 타격, 투자은행들 내년 상승 전망 낮춰. 버핏은 이미 역대 최대 현금 보유. 버핏 같은 경우에는 TSMC 매도를 했는데 TSMC 엄청 올랐어요. 대한항공도 손절을 하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버핏이니까. 미국 일가에서 뉴욕 증시의 고점 도달 논란이 커지고 있다. S&P 500이 올해만 28% 급등한 탓에 내년에도 증시가 더 오를 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증시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고율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지정학적인 불안이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년 연속 20% 올라. S&P 상승률은 약 28%다. 지난해 24%에 이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본다.
장기적인 전망도 심상치 않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의 미묘 흐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간 0에서 1% 상승을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AI가 시장 랠리가 변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가 나오며 이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현금 늘리는 벅셔 해스웨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스웨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벅셔 해스웨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은 지난 1분기 1890억 달러에서 3분기 3250억 달러로 급증했다.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 시장 상황이 1990년대와 비슷하다고 봐서다.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정보 기술과 인터넷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연간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에서 4%로 유지됐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경제 성장은 기업 수익과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하며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었다. 주가 수익 비율도 1990년 말과 현재 모두 30을 넘는다. 금융 분석기관 브라보 리서치는 오늘 뉴욕 증시는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붐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며 현재 미국 GDP 증가율은 약 3%대로 당시 대규모 상승장의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1996년 12월 당시 S&P 500은 2년 동안 약 60% 올랐고 앨런 그리스펀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은 이를 비합리적인 과열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S&P 500은 이후에도 3년 반 동안 약 2배 상승했다. 페드의 통화 정책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페드는 19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금리를 7차례 올린 뒤 이 수준을 유지하다 98년부터 조금씩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브라보스 리서치는 페드는 2023년 중반 이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 약간 인하했으며 이는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 투자자의 낙관론을 자극할 것이라며 1990년대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페드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주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어차피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요. 이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물론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러나서 그냥 바로 수익을 실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깨라고 해서 상승하는 왼쪽 어깨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위에서 꺾인다고 해서 오른쪽 어깨 일단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매도 시점 타이밍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을 때 그게 2번 되었을 때 매도를 하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